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또 이미지로 설명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고 쉬워서, 근데 좀 플러스로 좀 다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슈퍼 레졸루션이 좀 더 큰 범주에서는 이미지 리스토레이션, 그러니까 우리 복원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미지를 복원하는 느낌에서는 오늘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로 치면은 픽셀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걸 해서 키우는 거를 슈퍼 레졸루션에서 좀 더 정교하게 샤프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슈퍼 레졸루션 쪽인 거고, 또 딥블러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손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찍는데 포커스가 안 맞았다든지, 찍는 중간에 제가 쉐이킹이 돼서 그런 경우에 또 좀 깨끗하게 한다든지,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를 더 큰 범주에서는 이미지 리스토레이션이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로 설명하니까 그런 거고, 저도 이미지로 데모를 보여드릴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케니컬한 시스템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원리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화 설명드릴게요. 자, 보죠. 이거를 보죠. 이걸 그냥 바로 넘어가서 이 예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프로젝터에서 잘 안 보시면 이 그림이랑 있을 때 훨씬 픽셀의 사이즈가 크다는 걸 느끼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의 크기를 동일하게 해서 보면 여기 픽셀이 큰 거고, 실제로 두 개의 이미지의 픽셀 사이즈를 작게 보면 이쪽은 작은 이미지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픽셀의 사이즈를 보면 여기가 작은 이미지인 거고, 저쪽이 큰 이미지인 거고. 여러분들 슈퍼 레졸루션 하면 대부분 저도 그렇고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예를 들어 어떤 영화에 이렇게 범죄자가 뉴욕에 아주 복잡한 거리를 걷고 있는데 CCTV로 당기고 이렇게 하면은 딱 범죄자 얼굴이 나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거 하려고 하는데, 좀 펀더멘탈하게는 슈퍼 레졸루션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게 뭐냐면, 없는 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냥 직선의 데이터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그냥 이건 2차원인데 X에서 여기에서의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있고, 여기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여기 있었다고 치죠. 지금 슈퍼 레졸루션을 2배로 하고 싶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주어진 거에서 여기에서의 값을 어딘지를 예측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2배가 되겠죠? 1차원에서 봤을 때. 이거 알고 이거 아는데 여기에 어떤 값이 있을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죠? 인터폴레이션.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시. 없는 정보에서 여기에 뭔가를 찍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그 엉터리예요. 근데 방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점 찍으라 그러면 딱 이거 주고 점 찍으라 그러면 어디 찍으실래요? 여기에 해당하는 점은 어딜 거라고, 정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 찍으실래요? 저도 그렇게 찍을 거예요. 저도.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찍는데 큰 거부감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작업은 암묵적으로 뭘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마음속에 두고 있냐 하면, 주어진 데이터는 이거밖에 없어요. 플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쓴 거예요. 뭘 쓴 거죠? 선형적으로, 실제로 시스템이 선형적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선형적으로 하는 게 일단은 제일 심플한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 정도는 무난하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 사실은 슈퍼 레졸루션, 그냥 데이터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내가 데이터 플러스 이걸 보관하는 중간에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모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선형적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정보고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러면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죠. 근데 무에서 무가 창조가 된 건 아니고 또 유에서 유가 된 거죠,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분들 뭐 캐드나 뭐 이렇게 해석하시거나 보면은 이거를 뭐 이렇게 직선으로만 생각할 나는 뭐 어떻게 했든 내가 좀 시스템에서 좀 더 알아서 이거를 뭐 2차 곡선으로 3차로 뭐 또 다른 뭐 어떤 RBF든 뭐 이렇게 보관하겠다. 그거는 가정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 점을 찍을 겁니다. 2배면 이렇게 3배면 이렇게 찍어야겠죠?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 레졸루션 또는 보관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내가 선형으로 가정하겠다. 누가 한 거예요? 제가 저를 말했는데 선형으로 가정하겠다. 그 누가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제가 한 거잖아요. 됐죠? 머신러닝에서 커널을 내가 디파인 한 것처럼. 됐죠? 이 내가 모르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떻게 동작을 할지에 대해서 가정을 하거나 또는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올게요.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여기서는 이 데이터 지금 또 지도학습이잖아요. 이 데이터 있고 이 데이터 있잖아요. 뭐 심플리파이해서 여기에 뭔가를 내가 프리 디파인 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딥러닝이 내가 프레임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를 배워라 가 되는 거죠. 이걸 데이터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고. 그 철학을 아시겠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사람 뭐 길거리에 CCTV에 무수히 많은 사람의 데이터를 이 관계를 보여주면 슈퍼 레졸루션 하는 그 모델이 이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충 배운 거죠. 근데 이게 왜 말이 되냐면 사람에 대한 큰 이건 같잖아요. 그걸 배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없는 정보에서 뭐가 새롭게 그냥 무에서 유가 뻥튀기 된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게 슈퍼 레졸루션 가장 제가 볼 때 철학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그럼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데이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딥러닝은 슈퍼바이저로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니까 필요한 데이터가 뭔가요? 필요한 데이터가 이거로 치면 이거랑 쌍으로 존재해야 돼요. 뭐가 인풋이죠? 이게 인풋, 저게 아웃풋.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가 들어간 픽셀 와이즈로 저렇게 다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데이터를 준비할 때 제가 그 사전 학습에서도 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뭐가 맞아야 되죠? 이 두 개가? 싱크가 맞아야 되겠죠. 정확하게 위치에 다나. 그러면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똑같은 카메라에 슈퍼 레졸루션을 하이 레졸루션을 찍을 수 있고 로 레졸루션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미지를 딱 두고 하이로 찍고 로로 찍고 그 두 개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많이. 그래야지 얘가 딱딱딱딱 배울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싱크 또는 핀트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데이터가 엉터리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했나요? 제가 안 한다고 했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데이터가 존재하면 그건 제일 해피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좀 가능해 보이나요? 이거는 찍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서 픽셀 사이즈를 뭐 예를 들어 뭐 4개를 하나로 줄이던 사이즈를 줄이면 이거는 만들 수 있죠. 여기에서 여기는 일단은 못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데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획득하고 이미지 프로세싱적으로 뭐 이 경우에는 뭐 그냥 픽셀을 그냥 이렇게 해서 로 레졸루션으로 만들고, 그러면 이게 딱 정확하게 싱크는 맞죠?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고, 여기서 여기로 가기에는 사실은 인버스 프로블럼이고 그거는
이건 동일한 원리로 딥러닝한테 여기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맞는지를 커널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딱 일단은 중요한 게 인풋의 형태와 아웃풋의 형태가 이미지 투 이미지예요. 그럼 뭐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뭐 컨볼루셔널 오토 인코더 또는 풀리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이런 걸 생각하면 됩니다. 세그멘테이션은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세그멘테이션이랑. 자, 그래서 네트워크가 뭐 그냥 예시를 든 겁니다. 이게 뭐 성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이미지인데 슈퍼 레졸루션이니까 인풋의 이미지가 작겠죠. 여기가 더 크겠죠. 그러면 중간에 어떠한 단계든지 사이즈가 커져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나요? 중간에는 무조건 업샘플링 하는 네트워크가 어딘가에 껴 있어야겠죠.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 업샘플링 하는 네트워크가 있고, 그거는 우리가 컨볼루션 2D 트랜스포즈를 쓰면 된다고 했고, 그래서 여기에 컨볼루션 쭉 하고 한 번 하고 또 컨볼루션 하고, 여기는 이렇게 오토 인코더적으로 좀 줄어들기는 하지 않았네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이렇게도 해보고 좀 네트워크 사이즈를 좀 줄였다가 또 해보시고, 뭐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다 컨볼루션 쭉 하고, 근데 또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커지긴 했지만 픽셀에 대한 공간적인 정보도 넘어가긴 해야 되죠. 그래서 스퀴 커넥션이 이렇게 있고, 시간만 많으면 요 그림 주고 이제 코딩 해보세요 이렇게 한 30분 정도 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처음에 이렇게 딱 해보면 이렇게 뭐 버그도 많이 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죠. 답니다 이게. 슈퍼 레졸루션이 가장 펀더멘탈한 것은.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가. 이 그림은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딥러닝 관점에서는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인데, 실제로 우리가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하이 레졸루션이 있고 다운 샘플링을 통해서 얘를 만들고, 아니면 운이 좋게도 동일하게 정확하게 싱크가 맞는 그게 있으면 그걸 써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딥러닝이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 보관을 하기 위한 프라이어 날리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를 도대체 얘를 어떻게 메꿔 넣는 것이 이 데이터셋에서는 제일 현명한 건지 내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는 모르니까. 하지만 그렇게 된 데이터 페어는 있으니까. 자, 그런 거고, 네트워크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컨볼루션, 뭐 스키 커넥션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는 거예요. 스키 커넥션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컴부 요거 스킵, 또 그러면 이제 여기 있겠죠. 컴부 또 스킵, 이제 세 번째 여기 컴부 스킵.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뭐가 보일까요? 여기니까 뭐가 보일까요? 컴부 2D 트랜스포즈가 어디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몇 배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커지고, 뭐 예를 들어 2배라고 치면 커지고, 그 다음 또 컴부 가고 끝.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커널들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 보관을 어떻게 할지를. 그렇게 되면 슈퍼 레졸루션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거 뭐 계속 했습니다. 보면 역시 리그레션 문제죠. 이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실습을 할 거지만 이런 이미지가 들어갔더니 이렇게 좀 슈퍼 레졸루션해서 좀 잘 되더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미지니까 상당히 직관적이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간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기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슈퍼 레졸루션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메저먼트를 하는 것이 이미지의 형태면 슈퍼 레졸루션을 쓸 수 있겠죠. 그것도 좋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만 한정 짓지 말고 뭐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측정을 했는데 100번을 해야 된다. 근데 한 번 하는데 예를 들어 10,000원이 든다. 그러면 측정 실험을 몇 번 해, 얼마에 든다는 뜻인가요? 100만 원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뻥튀기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 50번만 하고
슈퍼 레졸루션 모델이 있다고 치면 2배로 뻥튀기 할 수 있으면 실험 시간도 줄이고 돈도 세이브하는 거고. 이제 우리 저기는 이미지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팔스하게 데이터 매저를 해서 덴스하게 매저한 것 같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슈퍼 레졸루션 기법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 뭐 네트워크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같이 해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뭐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그 개념 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꼭 이미지에 적용되는 알고리즘만은 아니다. 만은 아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블러한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제 여러분들 쭉 이렇게 다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트워크에는 이거는 인풋의 사이즈는 똑같죠. 그러면 네트워크를 봤을 때 업샘플링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줄었다가 커지면 있을 테고 그걸 보죠. 그냥 그대로 갔네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업샘플링 안 썼습니다. 뭐 줄였다가 가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성능이 어떤지. 그것도 여러분들 몫인 거고. 여기는 자 네트워크는 달라진 게,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블러한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학습이니까. 어떻게 그 데이터셋을 만들면 될까요? 또 그렇죠. 얘는 찍을 수 있잖아요.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현미경이 있던 뭐 카메라가 있던 이미지 놓고 깨끗하게 찍었어요. 쟤는 찍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뭐 이런 뭐 나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조절해서 좀 포커스를 안 맞게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걸 또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탁 찍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뭐 가우시안 필터가 되고 블러링 하는 기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양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해서 어떻든지 간에 이런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트워크에게는 이거 보여주고 아웃풋에 저거 보여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뭔가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되는 그 관계성을 커널의 오메가로 너가 배워봐라. 그 대신 내가 그 결과물인 데이터 페어는 보여줄게. 가 되겠습니다. 또 네트워크 보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게 좀 다르긴 하죠. 이제 업샘플링 된 부분 여기는 없으니까. 근데 보면 컴부, 뭐 스킵 커넥션 하나, 둘, 셋, 끝. 그렇게 해서 이런 이미지 들어갔더니 이렇게 깨끗해져요. 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슈퍼 레졸루션 이렇게 많이 들어보셔서 뭔가 엄청난 걸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이거 이제 샘플 코드 배우실 테고,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연구실에 여러분들 연구에 이러한 원리들이 어디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고민을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다시 역시 말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정말 심플한 케이스인 거고, 또 뭐 슈퍼 레졸루션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거는 정말 가장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버전에 실제로는 쓰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만약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 뭔가 돌아가셔서 연구에 직접 쓸만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쓰여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터러처 리뷰를 좀 하시고, 만약에 좀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근데 코드는 웬만하면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써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또 여러분들의 몫.
복지예요.